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야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는 주제인 저출산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의 의문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출산율, 재고가 가능할까? 입니다. 이 질문에 따른 저의 답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출산율은 웬만해서 오르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일각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동의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식주를 포함한 수많은 것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이 증대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출산하고 양육할까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던 베이비붐 시대인 1956년에서 1963년 사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GDP와 GNI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후 6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GDP와 GNI는 상승하지만 출산율은 하락하는 흐름을 통계가 증명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있다라고 해서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만 쓰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한테는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함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한테는 혼자서 사는 삶이 간절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득과 실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출산과 비출산의 효용을 살펴보았을 때 무엇이 더 득이 크고 실이 큰지는 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는 이유가 돈 때문만이 아니다. 출산과 양육을 원해도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아이를 돌볼 시간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동의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돈이 있어도 막상 아이를 제대로 돌볼 시간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출산과 양육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돈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종합해서 균형 있게 다rum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돈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종합해서 지원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제고할까요? 장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누군가한테는 출산과 양육이 간절하지만 누군가한테는 혼자 있는 삶이 간절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안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인구 정책은 출산율 제고가 아닙니다. 출산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든 명예롭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을 각 계층별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출산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여 누구도 자신이 손해를 입는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회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누구든 명예롭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사회를 만든다라면 출산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도 마음이 바뀌면 출산을 용단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